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성 역할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수업으로 문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을 드리세요?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연락이 없어서 어머니가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리 일이 바쁘기로써니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께 자주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바로 아무리 기로써니입니다. 아무리 기로써니는 앞에 오는 문장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뒤에 오는 문장에 충분한 이유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올 수 있고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변함없이 아무리 기로써니와 결합합니다. 또 과거형으로는 아무리 몇 기로써니가 옵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아무리 이기로써니, 받침이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아무리 기로써니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화를 내면서 한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일이 바쁘기로써니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느냐고 하셨죠? 일이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로 어머니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 예문을 보면서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무리 키가 크기로써니 2m가 넘겠니? 여기에서는 아마 어떤 사람이 키가 정말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의 키가 정말 크다고 과장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사람이 2m가 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2m가 넘을 수 있겠냐고 의문문을 사용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기로써니 2m가 넘겠니? 그럼 이어서 다음 예문도 볼까요? 2번. 아무리 철수가 잘못했기로써니 어쩌면 내가 그럴 수가 있니? 아마 철수가 잘못을 했나 보네요. 이 사람도 철수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수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한 행동을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한 행동이 정도에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고 철수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수가 잘못했기로써니 어쩌면 내가 그럴 수가 있니? 자, 다음 예문도 볼까요? 3번.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여기에서 철이 없다에서 철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데 철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철이 들다라고 표현합니다. 철이 없던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기며 옳고 그름 또는 도리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문에서 보듯이 아마 이 사람은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4번. 아무리 시간이 없기로써니 다른 사람의 숙제를 베껴서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베끼다는 글이나 그림을 원본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네, 상대방은 숙제를 낸 학생이겠네요. 이 학생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숙제를 그대로 옮겨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야 되겠냐고 질문 형식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서야 되겠어요? 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의문형으로 써서 더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다음의 상황을 비난하는 문장을 만드십시오. 여기에서 비난하다는 남의 잘못이나 결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먼저 책에 있는 보기의 상황을 볼까요? 바빠서 부모님께 한 달 동안 전화를 못 드렸다. 이 사람도 저하고 같은 상황이네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한 달 동안이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문장이 나와 있네요. 아무리 바쁘기로써니 부모님께 전화 한 통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래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이 먼저 상황을 보시고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다 라고 비난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쓰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화가 많이 나서 동생을 때렸다. 화가 많이 난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면 안 되겠죠.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많이 나기로서니 동생을 때려서야 되겠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또는 아무리 화가 많이 나기로서니 동생을 때릴 수가 있어요?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도 볼까요? 2번.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잤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하루 종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하루 종일 잠을 자서야 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3번.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 여기에서 훔치다는 남의 물건을 남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럼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없기로써니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아무리 돈이 없기로써니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야 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황도 볼까요? 4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마셨다고 했나요? 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이유로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니 정말 큰일 나겠어요.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로써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서야 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로써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한 후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문법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한 것을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은, 니은 끝에입니다. 문법 은, 니은 끝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힘들게 한 후에 결국이라는 의미로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 후에 얻은 결과입니다. 보통 동사와 결합하고 명사와 결합할 때는 명사 끝에 형태로 쓰입니다. 이때 앞에 나오는 명사는 어떤 긴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가 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써 노력한 끝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애쓰다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써 노력하다 라고 하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노력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거두다는 좋은 결과나 성과를 얻다 라는 의미로 큰 성공을 거두다 라고 하면 큰 성공을 이루다, 큰 성공을 얻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앞에 나온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써 노력한 후에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애써 노력한 끝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2번. 일주일 동안 밤새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반에서 1등을 했다.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이나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일주일 동안 밤새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반에서 1등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예문도 계속해서 볼까요? 3번.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그 친구가 이민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이 사람은 친구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친구의 소식을 알아본 모양이네요. 그 친구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친구의 소식을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마침내 그 친구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그 친구가 이민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4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새로운 제품은 갑자기 한 번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또다시 시도하고 그런 후에 마침내 신제품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행착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번의 실행과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도와 실패를 되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점점 실패를 줄이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즉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드디어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연습하는 연습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84쪽을 보세요. 표가 있는데요. 표 안에 빈칸을 채우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표 안에 보기를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비행기가 연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착하다는 기차나 버스, 비행기가 정확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네, 3시간이나 비행기를 기다렸네요. 그렇게 3시간이나 비행기를 기다린 후에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겨우는 어렵게, 힘들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3시간이나 비행기를 기다린 후에 힘들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이런 상황을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3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표 안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에 어떤 과정을 겪은 후 결국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알맞게 내용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한 후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럼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를 사용해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명사와 결합해서 명사 끝에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밤새 고민 끝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회사에 지원한 상황이네요.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죽기 살기로는 목숨을 건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매우 열심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한 후에 마침내 입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경쟁률이 높은 회사에 지원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한 끝에 입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황도 이어서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범인의 행방이 묘연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범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행방은 간 곳이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묘연하다는 소식이나 행방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 범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결과 그 범인을 잡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적하다는 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쫓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 범인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끝까지 추적한 끝에 범인을 잡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도 볼까요? 사랑 고백하기가 부끄러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서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할까 말까 망설인 후에 결국 사랑을 고백했다 라고 한다면 문법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고백하기가 부끄러워서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사랑을 고백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인 것을 명사로 바꾸어서 문장을 완성할 수도 있는데요. 사랑 고백하기가 부끄러워서 오랜 망설임 끝에 사랑을 고백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법 은, 니은 끝에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 85쪽을 보세요.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와 문법 은, 니은 끝에를 모두 사용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아래 보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반드시 인류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로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기에서 인류는 어떤 방면에서 가장 최고로 꼽히는 이라는 의미로 인류대학이라고 하면 대학교 중에서 최고라고 꼽히는 대학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꼭 제일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로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서너 시간은 수량이 셋이나 넷을 나타내는 말로 정확하게 셋 또는 넷이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나타냅니다. 보통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와서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달아 오는 숫자를 같이 사용해서 그쯤,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이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시간이 아닌 다른 단위를 사용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그때 대부분의 제 친구들은 잠도 실컷 자고 놀기도 많이 하면서 아무리 대학 가는 게 중요하기로써니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하니? 라고 저에게 말하곤 했죠. 그렇게 인류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친구들은 어땠나요?
잠도 실컷 자고 놀기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컷은 하고 싶은 만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컷 자다라고 하면 자고 싶은 만큼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은 실컷 자고 실컷 놀면서 그 사람에게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법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했네요. 또 곤하다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곤하다는 어떤 일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아무리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기로써니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정말 힘들게 노력한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 니은 끝에를 사용해서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정말 힘들게 노력한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답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법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 친근하게 가르쳐 주거나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게 되었어요와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말할 때 상대방에게 좀 더 친절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앞에서 배운 두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생님도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취직을 한 후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일이 돼버렸습니다. 주말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아무리 회사 일이 많기로써니 어떻게 주말에도 회사에 갈 수 있니?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끝에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 중에 생각나는 일이 없다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해서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자, 그럼 책 84쪽을 다시 볼까요? 책 84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복습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번 단원의 주제인 성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젊은 여성들만이 갖는 생각인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최근 들어 우리 할머니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안 되는 취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는 소리다. 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할머니 때문이네요. 할머니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였죠? 안 되는 취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감은
신랑이 될 만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신랑은 결혼을 하는 남자, 즉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랑감 또는 남편감이라고도 사용합니다. 또 시집가다에서 시집은 결혼한 후 남편의 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집가다는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장가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아직 취직을 못한 상태인가 보네요. 할머니는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손녀에게 취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나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취직을 못해 백수로 지내기로써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서 백수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직 취직이 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인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기로써니 문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이 아직 취직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할머니께 대들듯이 말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을까 말까는 어떤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또 한참은 상당히 오랫동안을 의미해서 손녀는 할머니께 말을 할지 하지 않을지 오랫동안 망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 니은 끝에를 사용했네요. 오랫동안 망설인 후에 결국 할머니께 뒤에 말을 해버린 것을 표현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께 뭐라고 했나요? 저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계획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방식대로를 의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손녀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 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손녀가 할머니께 대들듯이 말하고 말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대들다는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거나 반항을 하느라고 맞서 대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께서 손녀에게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여성의 역할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손녀는 그런 할머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성 역할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지금까지 바람직한 성 역할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